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뭐 옛날 사람도 자신이 없어 했던 부분이고 거의 처방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이 처방을 그대로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주문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음병으로 설사를 하면서 근데 목구멍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하초에서 발생되어지는 병이고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가득 찼고 신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흉만하고 같이 연결져서 같이 볼 수가 있죠. 번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가슴이 답답한 거죠.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화병 같은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화병. 보통적으로 화병들 중년 여성들한테서 일어날 수가 있죠. 50대 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죠. 답답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부탕을 사용한다. 보편적으로 이거는 바로 그냥 밑에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음병으로 할의한 것, 이것은 하허의 반응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하허. 하허라는 게 뭐죠? 복음의 증상. 복음. 하허라는 뜻에는 여러분,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하복부에, 복부에. 인통하면서 흉만하고 신번. 이것은 열사가 상역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증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상열하한의 증상이다. 상열하한의 증상이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보편적으로 이 열을 치다 보면은 상열하한하기 때문에 이 상처에 열을 치다 보면은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되냐. 보통 이럴 경우는 요거를 주체로 해서 치료 약물을 구성하는 게 비교적 그래도 조금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방위는 상초의 열을 풀고 아울러서 하초의 설사를 그치게 한다. 뭐 말로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뭐 이런 해석은 남이 해놓은 거 변형해서 쓰는 정도예요. 그런데 옛날 의사들이 이 증상에 대해서 오직 저부탕만을 사용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부탕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저부탕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설사하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번져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뭐 양수 격장으로 해가지고서 차가운 약, 뜨거운 약을 반반씩 섞어 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면은. 그러나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저부탕을 썼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약을 갖다가 쓴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예로부터 이 방을 쓰는 경우 없다. 그래서 요 하는 뭐냐면 드물다 이런 소리예요. 주석을 보려고 해도 변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덮어둔다. 잠시 덮어둔다. 자, 소음병 2, 3일에 목구멍이 따갑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목구멍이 따가우면 열병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음병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목구멍이 따가울 때 열에 의해서 그런 게 훨씬 많죠. 그리고 또 감기로 인해서 목구멍이 아픈 경우도 편도가 붓거나 이래서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목구멍이 그 인후 부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의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대청룡탕도 목구멍 따가울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 그 소셔탕에 보면은 아니 소음병의 재간경변은 국어 인건 목현 나오잖아요. 예. 인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셔탕을 쓸 수가 있죠. 그 조문대로 하면은 목구멍이 따갑고 편도가 붓고 막 이래서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소셔탕증이거나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이라든가 심지어는 계지탕 가죽으로도 예, 인통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워볼 만하다. 감초를 주워볼 만하다. 감초약 하나 가지고 쓴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조금 심해지면 뭐가 들어가죠? 건강이 들어가죠. 조금 그래도 감초 가지고 안 낫는다 싶을 때는 예, 건강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예, 부자를 쓰는 거죠. 예. 이게 사역탕이 이렇게 발전해온 사역탕이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될 때는 길경을 쓴다. 예. 감초하고 뭐 이제 길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용각산이라는 약이 뭐죠? 예, 도라지잖아요. 도라지 갈아 놓은 거잖아요. 목구멍이 따갑고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럴 때는 도라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자, 인통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상한론 전반에 나타나는 그 방법론, 병성, 병독에 따라서 갈근탕이라든가 승계탕이라든가 감초탕 또는 길경탕 예,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약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증상은 비록 같다 하더라도 그 병원이 혹 같지 않기 때문에 중경의 치법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마땅함에 처해야 되니 어찌 치료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겠는가. 이런 말도 제가 참 좋아하죠. 수시처의라 하니 예, 하상주의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증상에는 어떠한 약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은 뭐죠? 열의 소재라든가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열이라 하더라도 이 열로 인해서 열이 또 표 위에 있느냐, 반표 발리에 있느냐, 이 위에 있느냐 이런 거 조금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사하면 되는 거지. 목이 따갑다 해서 무조건 감초를 쓴다. 이것은 잘못이죠. 예. 자, 현실적으로도 뭐 감초 하나 써가지고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고려해야죠. 소음병에 목구멍에 예, 손상을 입고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헤어져가 요즘에 말로 하면 염증 반응이겠죠. 염증 반응이 이제 나타나서 능히 말을 잘 못하고 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 예, 반화 고지탕으로 치료한다. 예, 이거를 쓰는 경우 거의 없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증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이 갑자기 예, 잠겨가지고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분명히 예, 일시적으로 허스키한 증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서 망가진 경우는 저도 해봤는데 한약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환자한테 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예, 이렇게 톤을 낮춰야죠. 주로 성격이 급한 분들이 성대 결절로 생길 수가 있다. 성대 결절.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오래 되다 보면은 암도 생기더라고요. 후두암이라든가 인후부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허스키한 목소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옥구슬처럼 나이를 먹으면 안 되지만은 예, 소리가 맑고 기름져야 돼요. 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해서 물기가 없어도 예, 성대 결절로 갈 확률이 높죠. 예, 가수들과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예, 태진아 씨 같은 경우가 성대 약간 결절이 있어 보이죠. 예, 말을 할 때 소리가 조금 뭐랄까
그 물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누구죠? 그 여자 가수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잊어버렸네. 그 제이 뭐 그 가수 있죠? 예. 잊어버렸네. 예. 여기도 목소리가 너무 기름지지 못해요. 예. 소리가 이렇게 그냥 쩌렁쩌렁한데 약간 물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물기가 너무 많아도 소리가 탁하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주위에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자를 볼 때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한번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대화를 왜 해야 되느냐? 인지 능력이라든가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소리가 맑은지 탁한지, 발음이 높은지.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 있죠. 저도 빠른 편인데 이런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근데 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음병인 체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이 증상을 봤을 때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 인중 상생창자는 일종의 이것은 병증이다. 예. 능히 말을 못하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정황이다. 이거 다 뭐 똑같은 얘기죠. 다 병의 증상인데 예, 정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은 살펴볼 수가 있죠. 예. 능히 자 여기에 설태가 백인지 황인지 참고해야 되고, 구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고, 그 음성의 청과 탁을 살피고 나서 그 사람이 습담인지 조담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로 결론이 되죠. 습담인고 있고 조담도 있는 경우, 이것을 가히 그 처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담일 때 반화를 쓰느냐, 반화 씁니다. 고방에 보면 반화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맹문동을 써야 된다는 거 같이. 맹문동. 예, 맹문동. 또 건지황 같이 쓴다는 거. 예. 후세방에서는 이 반화 대신에 이렇게 조담이 심할 때는 패모를 쓰죠, 보통. 예, 패모. 근데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는데, 예, 그냥 요즘에는 그냥 반화 보통 씁니다. 예. 이럴 때는 반드시 맹문동, 건지황 또는 뭐 오미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할 때는 저는 여기에다가 악교도 섞어서 씁니다. 습담일 때는 여러 뭐 대표적으로 반화만 가지고 써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안 하더라도 조담일 때 반화하고, 예, 제가 잘 쓰는 거는 예, 주겹입니다. 주겹. 예, 주겹 그리고 건지황. 예, 건지황. 예, 건지황 같이.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예. 그러므로 반드시 길경탕, 반화고주탕, 반화상급탕 이와 같은 단방약에 우리가 보고 체크를 해야겠죠. 비록 그 병증이 유래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약을 고려해서 그 인중통이 한 담이 상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다. 예, 한 담. 자, 그러면 도대체 예, 상한론 조문에는 이 담이라는 용어가 없죠. 예, 상한론 조문에는 담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후세방에서 공부할 때 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담이 뭔가? 여러분, 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 예, 금계일학에는 담음이 있죠. 예. 상한론 조문에는 담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어디 한 군데 있을래나? 예, 그 정도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예.
금계유량만 해도 담과 음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예. 이 담음이 뭐죠? 담과 음이 뭐죠? 담음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오수가 불순물이 약간 점액성을 가지고 있는 것. 예. 그러면은 이 불순물은 왜 생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담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거의 없죠. 다 있습니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왜 불순물이 생기느냐? 이것도 의심할 수가 있죠. 왜 불순물이 생기느냐? 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이류라고 하는 가정법이죠. 어떠한 병증이 있으면, 예, 어떠한 병증이 있으면 담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음이 있다고 하면은 병증이 있다는 것.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담음이 염증 소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염증 소견에 의한 반응으로 체액이 이렇게 불순물화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담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예. 그러니까 담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병증을 갖게 되면은 상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병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 불순물이 생긴다는 것. 그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오수점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불순물이다. 예. 불순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병증이 생긴다는 거, 나타난다는 거. 예. 여러분들 가운데 제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녹화를 2-3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강의를 하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목을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복만감이 있을 때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강의를 하면요 복만감으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힘들고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약간 공복일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약간 탁하고 부어 있어요. 예. 자, 주담개가 일찍이 담병에 대해서 심조라고 하는 것은 조예가 깊었다. 담병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든 괴이한 병이 무수히 많지만 이런 소리예요. 변괴 백단 이럴 때는 백단은 다양하다 이런 소리예요. 변증과 괴이한 병증.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병증이나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병증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이나 알고 보면은 이 담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말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담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괴병은 모두 담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다. 그런데 그 담류는 여기서 재밌게 써요. 담류는 뭐냐? 담이 형성되는. 여기서 이런 말을 써요. 풍담, 한담, 습담, 조담, 열담, 화담, 한담, 기담, 식담, 주담. 다 갖다 붙여놨어요. 소위 말해서 요 앞에 글자를 보세요. 풍한, 서습, 조하 이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기가 있고 식담, 식 있고 술 마셔도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보면 결국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외관과 내상에 의해서 발작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체의 병증에 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던 스트레스를 받던 체질적인 어떠한 성향이 있던지 간에 담은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많고 적을 차이뿐이지 담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어도 여러분, 조담도 있습니다. 조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작성 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론 맨 마지막 조문에 가서 배웁니다. 열병이 여러분 치료가 되고 나서 열병이 그러니까 대병이 차도가 있고 나서 여러분 체력이 손상이 되어지고 살이 마르고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조담입니다.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육미지왕탕을 써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육미지왕탕. 거기다가 반화를 쓸 수가 있다는 것. 예. 열담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럴 때. 예. 그러니까 중경은 다만 특히 하나의 단서를 들어서 표현했으니 이것을 확대해서 확충할 것 같으면 이거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확충하다. 그 맹자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의예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사람마다 어떠한 그 인의예지 가운데 하나의 그 성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런 것을 그 확대해서 충만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전모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예. 주담계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계의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이진탕 가지고 처방을 뭐 무수히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담계에는 그 이진탕을 통해 가지고서 약물을 그 뭐랄까 수십 개의 어떤 그 처방들을 명처방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반면에 이동원 선생의 그런 보증익기탕에는 담은병이 없을까요? 거기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꼭 예를 들어서 그 반화를 써야지 담이 없어지냐 꼭 그런 건 아니죠. 백출, 백복, 계지 이런 거 가지고도 담음을 얼마든지 또는 어떤 경우는 마왕, 세신, 건강 이런 거 가지고도 담음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상한론의 모든 약들은 담음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별반 틀리지 않다는 것. 예. 자, 소음병으로 설사하는 경우엔 백통탕으로 치료한다. 저 이거 잘 모릅니다. 예. 쓰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백통탕도 알고 보면요. 사약탕의 변방이에요. 소음병 할인은 보통 우리가 진무탕, 사약탕, 오수육탕 또는 백통탕으로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각각의 어떠한 설사병 이외에 설사병 가운데도 독특한 어떠한 증상이 있는데 백통탕의 그 적증이 이 조문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설사하는 데는 백통탕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듣기로는 총백은 이게 팥뿌리죠. 예, 파인데 파의 주치가 발안하고 해기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상하의 길을 막힌 길을 통하게 한다. 예, 우리가 음식에서 그 파를 자주 먹지만 어떻게 보면 파가 정말 좋은 약이죠. 예,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귀하고 코가 확 뚫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 상하의 길을 통한다. 그리고 일체에 갑자기 생긴 병, 폭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 설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 탈량증에 빠지는 경우, 이럴 때는 백통탕으로 가히 적용한다 합니다. 예. 저 사방은 그 망향하리를 치료하는데 비록 비슷하지만 예, 군약을 근거로 해서 그 주증을 살펴서 판단해야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 조문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뭐 해석은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저도 솔직히 해서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예. 그리고 팔을 쓰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나이를 먹으니까 귀찮고 젊었을 때는 막 흉내도 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 예, 매주도 써보고 어떨 때는 예, 갱미 같은 것도 써보고 그랬는데 예, 나이를 먹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됩니다. 예. 소음병 하리로 맥이 미할 때 예,
백통탕을 주어볼 만하다. 잠깐만요. 이 글자 이거 잘못됐네요. 예. 백통탕으로 주어고 설사가 끝이지 않아서 권력하면서 맥이 없고 또 마른 구역감과 번열증이 있는 경우는 백통탕에다가 저담즙을 주어서 치료한다. 이럴 때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갑자기 증상이 맥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여기에 맥이 없었다 그랬죠. 무맥이 갑자기 맥이 나타나는 이유는 죽는다. 조금씩 이렇게 미미하면서 이어지는 게 좋다. 뭐든지 맥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어떤 분도 쭉 돌아갔을 때 갑자기 기력이 생기고 말도 잘하고 총명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아요. 자, 백통탕과 사역탕 그 증상은 실질적으로 구별하기가 없다. 그리고 그 처방도 비슷하니 이런 경우 사역탕으로 치료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제가 듣기로는 총백과 감초가 있고 없고로서 이 처방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거는 사역탕이라고 하지 않고 백통탕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 총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총백의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쓰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백통탕증이 사역탕증보다 급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름철 광란병, 토사광란할 때 여름에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광란할 때 하면서 심화부위가 팽만하고 번조할 때는 이 처방이 인삼과 부자, 그와 같은 이중탕보의 효과보다도 10배는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들은 제가 풍어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광란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총백을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 사람들이 경험을 해가지고 남긴 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토사광란. 왜 여름철이라고 썼을까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왜 광란이라는 걸 여름이라고 하는 걸 썼을까요? 같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여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찬 거를 먹게 돼 있어요. 옛날에도. 근데 여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냉장고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음식이 어느 정도 다 상한 것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겨울철에는 왜 토사광란이 거의 적느냐,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모든 것을 익혀서 먹기 때문에 토사광란이 그만큼 적다는 거. 여름에는 지금도 음식 잘못 먹고 그러면은 식당 같은 데서 잘못 먹으면 뭐 난리가 나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럴 때 정말로 다른 뭐 부자라든가 무슨 건강하고 최소한 팥뿌리만 가지고서 이렇게 달여가지고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응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말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많아진 거지, 옛날에는 귀족들도 고기 그렇게 많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보관을 못 하니까. 상하잖아요, 음식들이. 여름에는 여러분, 저도 선생님을 모시고 예전에 20대에 20살에서 26살 때까지 여름철, 겨울철에는 시골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식사를 일부는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주 정말 미칩니다.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거기는. 여름철 되면요, 음식이 하루 반나절 되면요 막
30도 넘어가되느냐 다 쉬어버립니다. 음식들이. 예. 그러니까 막 절인 음식도 하고 짜고 막 이러니까 막 속도 아프고 막 이래요. 예.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 음식 같은 경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토사강난이 여름철에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지나가는 길에 예. 한번 우리가 이 팥뿌리 같은 거 참 좋다. 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 위장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그럴 때 예. 팥뿌리하고 감초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예. 달여서 차로 먹어도 굉장히 좋죠. 예. 자, 백통에다가 저담즙탕, 백통에다가 저담즙을 지어 넣는 거요. 지금 뭐 저담을 어떻게 구하죠? 구하기 쉽지 않죠. 예. 토사 후에 심화 비색할 때 가히 적용할 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서 맥이 갑자기 폭출하거나 예, 조금씩 이어질 때 사생이 나뉘어지니 예, 불갑을 이거 잘 살펴봐야 된다. 맥이 약하던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맥이 그냥 펄떡펄떡 뛴다든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저희 어렸을 적에 광부들이 탄광에서 굴에서 매몰되어 가지고 보름, 한 달 막 이렇게 물로 연명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신 분들한테 뭐를 주죠? 미움을 줍니다. 예, 미움. 밥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미움으로 조금씩 먹으면서 적응을 해야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급한 병을 여러분 빨리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약물이 이렇게 반발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담을 쓴 이유가 이 음식물에 있어서 미움처럼 갑자기 밥을 먹이면 위험하다는 게 상한론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조금씩 마시면 좋다 그러죠. 소소의 음지적 병증이 유하다 그러잖아요.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집사람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주 정말 여행 중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조금씩 가볍게 한 모금 두 모금 맞고 나서 천천히 마셔야지 그 습관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 배고플 때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하면은 탈이 납니다. 그래서 달래면서 속을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속을 달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설에 하리하면서 맹미자는 하초가 허하나다. 이것도 자주 쓰는 말이죠. 허 하는 거는 한수가 있다 이런 뜻 똑같습니다. 한과 수. 이 허라는 말은 한수예요. 그러니까 허라는 상한론에서 허라는 말은 나오면은 한을 뜻하고 부자재를 써야 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초가 허한해서 수기를 제재하지 못한다. 우리 몸이 차지면은 반드시 물이 고인다는 거.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무력하다. 거기에는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군자탕이죠. 더 심해지면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건강을 좀 더 세게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백통탕을 주는데 오히려 여전히 인자는 여전히 그대로 이런 소리요. 그대로 설사가 하면서 멈추지 않고 권력, 무맥, 건구갈자는 상초가 격거하다. 상초가 열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고로 어린아이 소변이라든가 담즙의 함고한 함물로서 백통탕 열약에다가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화를 일으키다, 진흙을 잇게다 이렇게 접착하다 이런 소리예요. 접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하면은 가히 풀린다 하니 참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병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뜨거운 약을 복용케 하면은 거부 반응으로 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변과 담즙을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 약물의 농도를 부드럽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지,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이럴 때 이게 뭐죠? 동변하고 저 담즙이 일종의 간첩입니다. 간첩. 약에도 여러분 간첩이 있어요. 이 병도 여러분 병이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질이 난폭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요런 놈을 막 열나는데 찬물 확 견져 보세요. 튑니다. 그냥 튀어버려요. 또 반대로 몸이 아주 냉한데 뜨거운 져보세요. 그냥 약이 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살살,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살살 달래줘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게 감초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럴 때는 약물을 우리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약을 약간 묽게 줘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약을 약간 묽게 준다. 그리고 열이 많은데, 흉중이 열이 많아서 황련, 황금이라든가 대왕을 썼는데 얼굴이 더 빨개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누그러뜨릴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약간 우리가 보통 그 발산할 수 있는 것, 방풍, 강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후사방에 그걸 같이 합방에 썼으면은 약이 튀지 않고 흡수가 되면서 그 얼굴 벌겋고 상기증이 치료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상기증이 있으면은 찬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맞는데 발산하기 시키는 것, 발산하기 시키는 게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 이 발산작용이 여러분 하기작용도 해요. 자, 계지탕은 발산작용이 있죠. 마황탕도. 그러면 하기작용도 있습니다. 담은 온담지제인데 거담시키게 되면은 거담되면서 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에 의해서 상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열이라든가 담에 의해서, 담음에 의해서 상충해서 두통이 있다. 우리가 담골 두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두통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담골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상충증이 생깁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때 반화를 쓰면은 반화가 거담시키면서 하기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치료되는 거예요. 반화도 쓰고 머리 아픈데도 쓰는 약을 또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한의학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여기서 끝났는데 제가 간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널빠진 친구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미친 자죠. 여러분 간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첩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서전을 배우게 됩니다. 서전 배우게 되고 그 춘추를 배우게 되면은요. 전부 다 첩보입니다. 첩보. 임금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집안, 어느 나라의 어느 집안에 형제가 몇이고 그놈은 성질이 더럽다, 좋다라는 것까지 상대방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춘추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알죠? 간첩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이 어느 사회에 있다는 거. 근데 어떤 널빠진 놈은 간첩이 없대요. 그러니 그거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죠. 그런다고 무슨 대통령지가 나오겠다고. 간첩이 없답니다. 여러분 간첩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간첩이 얼마든지 있죠. 상대방의 간첩도 있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정보 수집하러 그게 간첩이죠. 우리가 글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정보에 의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그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전국에 가면은 적국의 판세를 알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간첩들이 상인을 가장해서 간첩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저기 그 손자병법에도 간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약에도 어떨 때는 간첩해야 된다는 거, 간첩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감초, 예, 또는 발산시키는 거. 이게 참, 이게 우리 몸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튀어오르는 놈을 억지로 끌어낸다 그래서 안 내려갑니다. 반대로 더 튀어요. 이럴 때 발산을 시켜버리면은 이 상충되는 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지탕이죠. 계지가 무슨 기를 억누릅니까? 기상충에 그 제가 써놓은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상충에 계지를 쓴다 그러는데 계지가 기상충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지는 약간의 발산, 해기작용이 강해요. 발산작용을 하니까 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를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계지가. 이게 묘미예요, 여러분. 계지의 그 기상충을 치료한다는 거. 기가 상충하는 기를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발산해기시키는 것이 바로 상충하는 기를 풀어준다는 거. 이게 묘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혹 가다가 황금, 예를 들어서 황련, 막 이런 거, 황련 해독탕 있잖아요. 이런 걸 쓸 때 이게 열이 꽉 차 있는데 반대로 열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 황련을 쓰면서 가볍게 여러분, 그 후세방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방풍, 강활, 가볍게 써주면요. 훨씬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양맛도 좋고, 부드럽고. 이게 일종의 간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다 자기 성질이 있다는 것. 오장육부도 다 지 성질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유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있다는 거. 병이 그렇게 곱게 안 물러납니다. 지 성질 다 부리고 가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